구분이 안 되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좀 안 좋은 목수한테 맡길 경우는 이 보장을 못하는 아주 당황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해볼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여러 연구들을 하다가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최규철 본부장님께 목조 건축의 인증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했더니 이 한옥 하시는 분들께도 이 강의를 좀 같이 듣고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고요. 또 이 오래가는 한옥이라고 하는 게 꼭 튼튼하게 짓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 지은 한옥에서 오래 살으려면 뭐 편리하기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름답고 정이 가는 건물이야 계속 고치고 정성을 쏟으면 살 텐데, 이제 지금까지 한옥에 대한 기준들은 이쪽에 이제 신경을 써왔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짓느냐,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까 보셨던 그 서울시 한옥 기준 같은 것들은 그 지금 벌써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집적돼서 이 잘못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한옥이 짓게 만들어지는 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 잘 지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저 집이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고 저 집에 돈을 지불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하다 보면 이게 한옥을 짓게 그 한옥위원회를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과한 한옥이 얼마나 좋은 한옥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은 거창하지만 이 인증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등급을 좀 매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초안입니다. 이게 뭐 당장 시행될 것도 아니고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 기준, 항목, 주로 이제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오늘 발표의 초점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아마 한옥 포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한옥의 정의 문제가 있었죠. 이게 정의는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한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둥립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둥 틀로된 구조고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걸 어떻게 다 맞추냐.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이거고, 아까 우리 이봉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한옥이 개발되면서 여기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나와서 또 문제가 되고, 근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 말을 쓰는데 서로 착오가 없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용도로 한옥이라는 말을 쓸 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나 이겁니다 라고 이거는 인정하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한옥의 정의를 엄청나게 쉽게 해버리자는 겁니다. 한옥이라는 거는 그 한국인, 한국 사람, 또 한국 땅, 뭐 한민족, 이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것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 반영된 혹은 전통 양식을 표상한, 재현한 건축물이다, 이 정도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뭐 초가집도 들어올 수 있고 노화집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목구조가 아닌 흙집도 한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옥이라고 하자 하고 이제 그 대신에 한옥 건축 기준을 강화를 해서 이걸 맞춰 가자는 거죠.
한옥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자 보니까 이 정의 자체가 계속 변경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훨씬 더 넓게 간소화해서 이 합의하는 수준으로 넓혀놓고 기준들을 좀 강화해서 이 아름다웠고 튼튼한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준을 강화해서 일종의 등급을 좀 매겨보자는 거죠. 아주 좋은 한옥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한옥. 이게 어떤 생각에서 비롯이 됐냐면은 사람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눈이 나빠서 저처럼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속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옥도 나쁜 한옥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옥은 뭐든지 좋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만 한옥이 아니라 한옥이 있는데 한옥이 그냥 보통 한옥이 있는 거고 우리 인간문화재 분들이 지으시는 엄청나게 좋은 한옥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옥이냐 아니냐는 아주 쉽게 판단을 하게 하고 그 한옥 중에서 나쁜 한옥, 보통 한옥, 좋은 한옥을 또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당연히 제일 좋은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는 거겠지만 보통 이상의 한옥들을 많이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이 차별화된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등급을 좀 나눠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잡았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옥의 범위를 좀 넓게 보자. 그래서 각종 기술 개발, 또 디자인도 개발이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한옥 건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다고 막 무작위로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둬서 기준을 통해서 이 좀 방향을 같이 잡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한옥 지원 제도가 현재로서는 이 형태를 만족시키면은 거의 같은 가격이 지워줍니다. 그게 얼마나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혹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대한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볼 때 한옥이 지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성능을 더 들여보내려면 그쪽에 점수를 좀 주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이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지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건축물 인증 제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그 일종의 코드들을 살펴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경관과 관련된 그 법제도가 있습니다. 안전과 내부 성능에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한옥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혹은 지구단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제도에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오래가는 혹은 건강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분야에서는 한옥이 사실 들어가기도 아주 어려울 뿐더러 한옥에 맞는 규정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디자인 경관 관련 기준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아래쪽 그래프가 29개의 지자체 조례에 있는 한옥 건축에서 어떤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외벽, 인면, 창호들이 20개 이상의 지자체 조례에서 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담장과 문간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빈도수가 한 5개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디자인하고 경관이라고 하는 거를 규제하는 의미는 공공성에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외부인이 보기에 좋은 경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관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실내를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한옥의 고유성을 해쳤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공간에서 이 재료라든지 공간 구성 또 설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디자인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따 말씀드릴 성능 측면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강을 하면서 이 내구 성능 쪽을 좀 강화해 나가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 기준들을 공통적으로는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옥 관련 기준들에서는 이 형태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 외의 건축물에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열려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라. 또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라. 그리고 그 디자인에 있어서 자율성이나 독창성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옥 관련 기준에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외부 요소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정하는 건 맞지만 이걸 조금 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한옥 기준이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자율성을 고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일단 재료를 노출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미의 개선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한옥하고 어떻게 어울릴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성능 쪽으로 보내야겠지만 목재 부식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조화로운 배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 내부 성능 관련 기준입니다. 내부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 성능 등급 제도라는 게 2006년에 있었는데 현재는 녹색 건축물 기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준을 갖고 있고 저희가 또 참고한 거는 일본의 장기 우량주택 인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우량주택이라는 게 지금 오늘 하는 주제랑 비슷합니다. 1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또 안전이나 소방 측면에서의 법들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규정들의 문제는 아직까지 단독주택에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 규정들이 돼 있어서 이것들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방화등 대책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택일 경우는 거의 소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개인 사유 주택인 경우는 안에 막 남의 집을 열고 들어가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소방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옥 밀집 지역이 화재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목조고 또 연접돼 있으니까. 근데 소방방재청에 문의한 결과는 더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서 주택가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소방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주택은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적고 특히 한옥처럼 개방적인 공간이면 불이 나면 문 열고 뛰어나와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준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내부 성능 관련 기준에서도 이 목조 건축인 한옥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내부 성능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특히 내부 성능 관련에 대해서 이 자재의 내구성에 대해서
대해서 평가가 지금 먼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목재를 좋은 걸 쓰면 튼튼한데 목재를 어떻게 좋은 걸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인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을 고치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지어놓고 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수 성능, 내부 성능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방화, 방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이 있어야겠다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녹색 건축이 이슈가 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부분의 핵심들은 얼마나 적게 쓰느냐죠. 전기를 일종의 제 대표적인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고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각종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옥을 바라볼 때 친환경 문제는 사실 자연재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에 좋으냐, 혹은 얼마나 자연재료를 덜 가공했느냐, 이런 측면의 친환경인데, 지금 이 친환경, 건축에서 친환경 분야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은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각국의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요것들이 한옥에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들이 상당히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당장은 여기를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옥의 고유성을 좀 보존하면서 이 성능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이웃나라의 일본의 정책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헤이세이의 효마치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이세이는 지금 천황 명호죠. 89년 이후에 일본이죠. 현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효마치아는 교토에 있는 마치아라고 하는 전통집입니다. 교토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전통 한옥처럼 교토시 전통 일본 주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정 기준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인정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게 공간 구성, 환경 배려, 나무 문화, 형태 의장, 유지 보전,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교토에 있는 전통주택도 한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대 성능 기준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목을 사용해서 지은 집이 기밀이나 단열 성능을 현대 화학 재료로 만든 것만큼 맞추기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뭐냐면 환경 조정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왼쪽에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금 주택에서 에너지 기준은 창호가 얼마나 좋은 창을 쓰느냐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이 들어간 페어글라스라는 거를 좋은 걸 쓰면은 되게 성능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이런 글라스를 쓰지 않아도 전통주택에서는, 일본은 특히 이게 사면을 두는데요, 한옥으로 치면 택한 같은 공간이 있는 거죠. 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벽 하나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이게 완충지대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방 안에서는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외벽의 성능은 떨어지겠죠. 추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방 안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더운데 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방은 좀 낫다. 봄, 가을은 열어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 환경 조정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에너지 성능을 대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옥에서는 저런 공간이 사면을 둘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처마를 얼만큼 많이 냈느냐, 그래서 그늘진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도 이런 비슷한 인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평면을 평가를 합니다. 이 일본 교토 지역이 되게 습하고 덥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해서 창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창문을 다 열었을 때 바람이 잘 통하겠다 아니다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현대에서 그 기능에만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저런 어떤 부분에 그 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창이 아니어서 이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시정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런 그 조건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좀 흥미있게 봤던 조건을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특별히 막 숫자로 표시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저런 식의 그 전통 미를 살리면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잡아서 이것들을 인정됐을 때 에너지 성능도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헤이세이 쿄마치아 인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인증 기준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뭐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뭐 재활용하는 거, 온열 환경, 공기질, 음환경, 빛 환경 하는 것들을 항목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한옥들의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증 항목들을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디자인하고 경관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안전 및 내부 성능과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로 좀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쪽 다른 분야도 점수를 좀 키워서 저런 쪽이 강화된 한옥으로 나가보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거의 대체로 이게 한옥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한옥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판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건축주들이 다 흔쾌히 승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옥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성향의 위원분들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허가가 날게 안 나기도 하고 안 날게 나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조금 더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을 해서 필수 항목은 이제 담당자가 체크하면 되고 신청서를 내는 사람도 체크를 해서 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항목은 필수로 가고 심의를 해야 될 내용만 따로 모아서 그 내용만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또 권장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지키는 건 아니지만 지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좀 세 가지로 나눠보자. 그리고 이 항목의 비중들도 비슷하게 하자. 이런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는 회색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경관 분야는 필수 항목과 심의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 및 내부 성능은 필수 항목과 심의 항목이 있는데 권장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친환경 및 에너지는 필수 항목과 심의 항목이 있는데 권장 내용이 더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래를 봤을 때 점점 이쪽 부분을 늘려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권장 항목으로 넣어줍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디자인 및 경관 분야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한식 목구조가 노출돼야 됩니다. 벽체를 그 흰색으로 미장을 해버리거나 그 목구조의 요소를 생략한 벽이 나오는 것들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구 방식들도 노출돼야 되고 혹은 일부의 경우 이렇게 철골입니다. 이거는 이 새로운 재료라든지 뭐 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적어도 외관에서는 목재로 마감을 해서 저것들이 그 한옥임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식 기와 형태입니다. 이거는 기와가 좀 개발되면 어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저희가 설문조사해본 결과는 모든 국민들은 한식기화가 올라갔을 때 가장 한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한옥임을 판별하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식기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로 이제 모양만 묻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인정을 해주자는 주의입니다. 그 한식기화 형태의 사용으로 가자. 아까 서울시 기준에는 여기다 이제 색깔을 칠하거나 이제 뭐 유광이 되거나 질감이 떨어지는 이런 기화를 썼을 때 이제 그 감점을 하고 지역농을 줄이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심의 쪽에서 재질이 조화롭지 못하다 해서 점수를 깎으면 됩니다. 필수 항목은 있다 없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이 한옥경관의 핵심은 지붕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붕이 안 보이게 벽을 쌓아버리는 거는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몇 미터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 한옥 지붕의 천화를 가리지 않는 만큼은 높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사지는 약간 더 높을 수도 있고 평지는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붕을 가려버리는 높이는 문제가 됩니다. 또 외벽에 확장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집은 이거를 벽을 올려서 처마 밑까지 그냥 딱 붙여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가래가 노출이 되지 않고 경관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당에서도 특히 상업시설인 경우에 이 상부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설치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그게 외관에서 볼 때 이게 쑥 올라와서 외관을 해치는 경우는 인정을 못한다라고 해서 처마구리 수준에서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부 설비의 차폐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 벽에다가 내설을 한다든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 설비들이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필수 항목이겠습니다. 필수 항목들은 그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체크를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항목들이 아닙니다. 다음에 심의 항목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심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경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붕들이 쭉 가고 있는데 한 집만 90도로 틀어서 짓는다.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게 또 어울리는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이다 아니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 환경을 넣습니다. 전통미와 문양을 계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문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통미를 계승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재료와 색채의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방장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할 바입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 담당자가 이건 안 됩니다고 X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 위원회를 넘겨서 저렇게 새로운 그 방식이지만 경관과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통과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은 반려시킬 수 있도록 심의 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전 내구 성능은 여러 가지 성능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구 성능에 대해서는 없애버렸습니다. 다 아주 쉬운 기준만 남겼습니다. 필수 기준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비 올 때 이게 빗물이 그 목재에 닿거나 비가 새서 항상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우수 대책이 있느냐인데 이것도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기준으로 기단 설치했느냐 이것만 보자는 거죠. 기단이 없는 한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한옥에서 이 그 물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기단이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춧돌에 이건 전라남도 기준은 주춧돌에 경사각이 바깥으로 있느냐를 봅니다. 비가 혹시 물이 있더라도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 있느냐.
이게 잘못해서 거꾸로 들어가면 기둥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 우수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만족되면은 내부 성능을 필수 조건을 만족시킨 거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벽 돌출 제한 아까 높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마선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이제 그 비를 맞을 적에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관과도 관련되지만 이거는 내부 성능의 측면에서 돌출을 막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두 가지만 필수로 했습니다. 권장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쪽을 늘려나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목재 성능입니다. 지금 목재를 좋은 걸 썼는지 나쁜 걸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산림청에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목재 품질 평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잘 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품질 인증 목재를 얼만큼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이 점수를 주면은 좋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게 늘 거라고 봅니다. 역시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나 화재 방지 대책 이런 것도 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설비들을 어떤 설비를 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더 줄 수 있죠.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한옥 수요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방범입니다. 아파트에만 사시던 분은 이렇게 그 개방적인 단독주택에 사는 거에 대해서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을 좀 드렸고 제일 밑에 있는 수리 이력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집 수리한 거를 계속해서 기록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 업체가 뭔가 사인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것들이 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력을 관리하다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매매가 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됩니다. 심의 항목은 화재 확산 방지 계획하고 점검 보수 용이성 두 가지 항목만 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계획은 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사례로 들어갔는데 핵심은 도면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옆집하고 지나치게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방지 대책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점검 및 보수 용이성은 이게 특히 도시한옥 같은 데는 너무 밀집돼서 지어놓다 보니까 짓긴 했는데 뭐 하나 고치려면 이제 집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부터 이게 보수가 가능한지 설비를 교체할 때 그 들어갈 틈이 있는지 정도를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항목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부분입니다. 이것도 필수 항목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처마 내밀기 확보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서울은 120cm 정도, 전주는 90cm 이상으로 해놨는데 이게 모양으로 볼 때 좀 짧습니다. 조금 더 길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거를 외관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근데 이게 규제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에너지 문제로 보자는 겁니다. 길게 나갔을 때 그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를 주고 또 내구성 강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마 내민 길이를 성능의 차원에서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목을 식재하고 정원을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권장 항목은 역시 권장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서류로 바로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종 단열재, 마감재, 본드 이런 거에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수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요 부위 열 관리율도 현실적으로 저거를 부위마다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창호로 얼마나 높은 걸 썼는지, 단열재를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걸 썼는지 하는 거를 체크하는 걸로 해서 이 열 관리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재 재사용률은 당연히 평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보일러 같은 설비들이
에너지 절약 등급이 높은 설비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에 두 개의 항목은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건축 문화가 나아갈 방향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일부러 넣어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부분하고 빗물 저수조는 이게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옥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뒀습니다. 심의 항목은 역시 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침기 열교 감수 대책인데 한옥에서 하자가 생기는 취약 부위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도면에 그 방지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이 그 목재와 흙이 만나는 부분이 항상 벌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장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 도면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고 아까 일본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집이 문을 다 열었을 때 얼마나 통기가 잘 될 거냐 이런 걸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엌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환기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공판이나 피거나 목재가 상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구성을 했고 그 100점을 이제 점수를 여기다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 점수는 이제 그야말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 점수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필수 항목을 100점으로 하고 심의 항목을 100점으로 하고 권장 항목 100점으로 똑같이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심의의 비중을 낮춘 겁니다. 실제로는. 한옥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이외에 200점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구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면 좋은 거를 나눴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 점수를 매겨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습니다. 디자인 경관에서 필수 50, 심의 50입니다. 그리고 안전 내구 성능은 필수가 30이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필수가 20입니다. 권장 심의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필수는 원칙적으로 100점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필수 항목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근데 점수를 굳이 한 이유는 일부 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구조의 노출을 20점을 줬는데 다 지켰는데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 군데는 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2점 감점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도 통과는 될 수 있게. 그래서 필수 항목은 80점 이상을 다 맞아야 됩니다. 심의 항목은 60점만 넘겨야 합니다. 심의위원들끼리도 의견 차이가 있고 상당히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60점 이상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집이 지어줘도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그 정도만 넘기는 거를 목표로 하고 물론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필수 심의 항목은 어느 거나 미달하면 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권장 항목은 그 점수는 없습니다. 빵점을 맞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는 이 점수들을 합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최소 점수 필수 항목을 다 80점 겨우 넘긴 거죠. 심의 항목은 60점을 겨우 넘기고 이렇게 해봐서 다 합쳐보면 140점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항목 300점 중에 140점이 안 되면 이제 탈락인 겁니다. 이 140점을 맞으면 요 정도부터 이제 한옥인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한옥은 좋은 한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최소 점수 140점인데 이제 한 10점 더 맞는 150점을 보통 한옥으로 보자는 겁니다. 보통 한옥은 한옥이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 조건만 만족시키는 한옥이에요. 좋은 한옥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점이 늘 때마다 양호 한옥, 우량 한옥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우수 한옥, 최우수 한옥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예를 들어 양호 한옥이나 우량 한옥 정도 되는 부분을 지자체의 목표로 삼자는 거죠. 보통 한옥을 한옥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옥은 그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호 한옥이나 우량 한옥 정도가 지어지는 것을 목표로 그 기준들을 이제 강화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우수 한옥과 최우수 한옥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그 권장 항목들을 많은 점수를 받아야 이게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되진 않겠지만 대단히 큰 영광이 될 거고 또 매매할 때도 좋은 가격을 밝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 150점에서 어떤 점수를 더 받으면 양호 한옥이 되고 불량 한옥이 되고 우수 한옥이 되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양호 한옥이나 우량 한옥까지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우수 한옥부터는 조금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를 하기 위한 거냐 보면은 지금 현재 한옥은 예쁘기만 하면 돼버립니다. 형태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등급제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기준들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보통 한옥이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은 상당히 만족을 많이 시키는데 이 친환경 안전 쪽은 점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들을 접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원이 꽉 채운 원이 되는 거죠. 점수가 늘어나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금은 아름답기만 한 한옥을 안전하고 튼튼한 한옥 쪽으로 가고 건강에 좋고 에너지를 덜 쓰는 한옥 쪽으로 유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수 한옥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을 하는 거겠죠. 지자체에서 우수 한옥에는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우수 한옥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 기대 효과를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이 집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닌지를 좀 같이 알자는 게 핵심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한옥을 사야 되는데 이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를 좀 공인된 문서를 가지고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아까 수리 이력제 말씀드렸는데 이 유지 관리를 하는 측면도 결국 뭔가에 반영돼서 이 집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집을 지어야 이 집이 가치를 갖고 잘 팔릴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책 담당자도 지금은 한옥이면은 4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천만 원만 줘야 될 한옥이 있고 5천만 원 이상을 줘야 될 한옥이 다르다는 그걸 좀 나누고 또 어떤 한옥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느냐 우수 한옥이 많으냐 보통 한옥이 많으냐를 가지고 정책 계획을 할 때도 이걸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초안입니다. 별로 협의가 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 제작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평가 항목들도 조정이 돼야 될 거고 또 무엇보다도 평가 지표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친환경 인증 쪽은 저희가 그걸 맞춰보려고 해도 그 지표에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옥에 맞는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돼서 이걸 만족시킬 때 좋은 에너지 성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녹색 건축 조성법 때문에 한옥의 그 성능 기준 미달로 한옥 건축 허가가 받기 어렵다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한옥도 품질 인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한옥의 전통 미를 가져가면서도 한옥만이 가질 수 있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옥을 보급하는 데 많은 신경을 주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